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오늘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유지선을 기준점으로 가져가는데 유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로 양봉을 띄워줬다는 거, 지금 경고인 상태에도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대한광통신은 아직도 매수에 참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은 대한광통신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수를 접근해야 되고 또 목표가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대한광통신은 지금 경고의 종목입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이 경고가 움직일 것인지 예상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려고 한 가격대 구간을 잡아놓고 또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타점도 제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한광통신을 제가 매수 추천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왜 이것을 사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슈퍼사이클 테마에 대해서 제가 반도체와 전력에 대해서 핵심을 소재를 만들고 있는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해드려보고, 거기다가 회사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술력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 확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적자 지속 상태인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유상증자 물량 및 추가 상장이 된 2,300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시장의 지금 현재 트렌드와 같이 말씀 좀 드려보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가격들 한번 체크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3분 강의로 휩쓸 개미 털기를 우리가 당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한광통신 알아보면서 오늘 영상 꽉꽉 채워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타점을 보내주는 종목들을 영상으로 담고 있지만 여러분들 비중이 얼마나 담았는지 새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좀 달아주시면서 보유자분들은 달아주신다면은 제가 다음번에도 대한광통신 계속적으로 영상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대한광통신 빛보다 빠르게 올라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는데, 데이터 센터의 필수 결핍사항이 있죠.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봐야 되는데 HBM이 있고, 이 HBM 필연적 단점이라고 하는 게 열이 발생하고 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CXL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송을 시킬 때도 지금 굴이라든지 너무 느릿단 말이에요. 이거를 광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광 케이블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한광통신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지금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들도 한번 앞으로 개화기가 언제인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대한광통신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당기 순손실 245억이라고 하면서 전년 대비 개선은 됐지만 적자 지속이라는 걸 밝혀졌습니다. 거기서 보신다면은 지금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2월 23일 날 발표가 됐었죠. 뉴스가 나왔었는데, 자, 23일을 보고 그 다음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한광통신의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에 수주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2월 20일 날 나왔죠. 좀 전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뉴스가 23일 날 나왔는데, 이 뉴스가 3일 전인 20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2월 달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월 달 말을 한번 보면은 지금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실적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먼저 나왔던 게 기대감을 품었기 때문에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큰 관여를 받지 않고 있고 기대감에 더 쏠리고 있다. 왜? 반도체 지금 사이클에서 필수 결핍 부분이기 때문인데, 자, 사이클을 한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지금 필수 결핍 자리에 지금 대한광통신을 갖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광통신은 지금 광통신과 광케이블, 전력 케이블에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 소재를 생산하는 게 글로벌적으로 진입 장벽도 높고 이 회사 자체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일한 이론이고, 역대급 주도주의 평행 이론으로 봤을 때 태양광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소재 기업이었죠.
그게 OCI 홀딩스였고 2차전지 사이클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은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는 2차전지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에코프로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코프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올라간 게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소재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케이블과 전력과 함께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대한광통신을 이 현재 구간의 상승 구간에서 눌림이라든지 조정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왜 이제서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샀을 때 수익은 나겠지만 변동성이 크진 않고 있고 소재 기업이라는 특성상 예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게를 내려고 해요. 그러면 가게를 낼 때 처음에 음식점 장사를 하려고 내면은 아래쪽에다가 테이블도 놓고 주방도 놓고 뭐 가정기구도 놓고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장비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 이제 필요한 것들 음식물 재료나 이런 거를 사와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본다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 타이밍을 올라와가지고 시그널을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역전 밴드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가고 유지선에 또 제가 못 사신 분들은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경고에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경고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투자 경고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경고라고 하는 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소형주들은 경고에 그냥 들어가려는 경향이 나오고 대형주들,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이런 큰 종목들은 경고를 피해가면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과 다른 성호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도 다 지금 경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경고의 특성 같은 경우는 경고 후에 조정이 좀 4, 5일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지금 언제 들어갔냐 대한광통신이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4일째 되는 날 일주일 정도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또 한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타점 드린 거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예상 가격대로 한번 체크를 보면은 지금 대한광통신은 경고가 걸린 상황이라서 이틀 동안 40%가 올라가게 되면 정지에 걸려버립니다. 정지에 걸리게 되면은 보통 시세가 끝물이라고 투심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지까지는 가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을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자, 해제는 이제 5일에 60%와 15일 동안 100%가 가지 않아야 해제가 되는데 이 해제 판단일을 우리가 공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해서 3월 12일 날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 한 단일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3월 26일 날 예정이라고 돼 있죠. 그 이전에 해제 요건이 되면은 3월 26일 날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3월 26일 날 해제가 되려면은 15일 100% 규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왜 생각을 해야 되냐? 여기가 걸리면은 경고가 안 풀리니까 경고가 풀리려면 그동안 얼마 9,530원 이하로 움직여야 된다. 추가적인 급등, 그러니까 8,900원을 넘기는 거는 적어도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나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야, 그럼 전세역전, 그러면 왜 5일에 60%는 얘기 안 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5일에 60%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일간 40%가 올라가면 정지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60% 여기서 지금 갑자기 올라간다? 그 전에 정지가 먹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60%는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26일 날 목요일 판단일에 앞으로 봉이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 수, 목요일이 이 3일 동안 얼마? 9,530원 이하로 맞춰줘야 해제가 된다. 그래서 그 해제가 되는 순간부터가 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즉 그렇다면 그 목요일 전에 우리는 타점을 좀 잡아야 될 건데 이 타점이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를 지금 그린다고 본다면 박스를 살짝 깬 흐름이 나올지 혹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좀 빠지는 모습이거나 오히려 올라가 버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자 가격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자 현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2,500원의 마디값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3,500원 정도 수준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2,500원에 6,000원에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2,500원에 이제 그으면
8,500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어보면은 최근에 고점이 이해가 되고 아래쪽에 저점이 나오고 나서 갭상승 나온 시가 구간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수를 한다면 이 구간대에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보통 이런 마디값이 있으면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이탈할 때 털거나 혹은 지지할 때 매수를 하고 상단에 오면은 박스권으로 매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대한광통신의 세력의 평균 매집 단가는 6,500원이다.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매수라는 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6,5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볼 때 현재 구간에서 유지선에 붙는 구간부터 아래쪽에 살짝씩 하단이 온다면 매수에 참여봐도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2,500원 마디값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건 큰 시세로 놓고 보면은 더 명확해집니다. 자, 좀 전에 이제 3,500원 정도 수준에 그어보면 계속 저항을 맞던 자리에서 드디어 3,500원을 뚫고 나서 빵 하고 뜨면서 6,000원, 8,500원이 되겠죠. 그럼 이 위로 더 올린다면 11,000원이 될 거고, 아래쪽에다가 하나 더 그어봅시다. 2,500원 빼면 1,000원이겠죠.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긴 시세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더 길게 가보면, 자, 이 8,500원이라는 구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항을 맞거나 돌파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자리가 됐었고, 이번에도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거고, 6,000원이라는 자리도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1,000원만 되면 반등을 하더라라는 것도 긴 시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2,500원이 더 올라가면 11,0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돌파했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가 되고, 그래서 목표가는 이 마디에 적어도 2배 이상 정도로 생각하게 본다면은 9,000원 정도가 아니라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00원 됐을 때 21,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트렌드상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목표가를 20,000원 선으로 제가 책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타점은 제가 중간에 이번 주 흐름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 또 이번에 고점이라든지 또 위에 올라올 때 고점이 나올 때 매도 타점도 잡아 드릴 거니까, 매수 드린 만큼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못 사신 분들이 더 사셔야 되는 구간이지 단기 수익 났다고 해가지고 파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말씀 오늘 드려보고, 자, 거기서 제가 매수할 때 매수하자고 말씀드리고 매도할 때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런 대한광통신 같은 걸 매수할 수 있었는지는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첫 눌림이 나온 이런 부분들을 공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둘 중요한 이 가격과 함께 전세 역전 매매 기법도 알아보셔야겠죠. 종목을 선정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매수를 어떻게 접근하면서 목표를 가져가는지, 홀딩할 때 어떤 식의 홀딩을 하는지 기법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3분 강의입니다.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깼다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미털이라고 하는데, 이걸 당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짧게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가에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 좀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는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 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자,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 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